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유럽 축구에서 굉장히 많은 득점의 경기가 나오면서 대중과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고 있는 두 팀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에게 0대7의 스코어로 패배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었고, 반면에 또 다른 맨체스터 연고지 팀인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7대0의 승리를 홈에서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찬사의 중심에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를 보자면 팀의 9번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에얼링 홀란드가 홀로 5골을 집어넣으면서 팀의 7대0 승리를 이끌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7대0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라이프치히의 16강 2차전 경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언급이 되는 선수는 사실상 홀란드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축구라는 것이 적은 골로 승부가 판가름되는 종목이다 보니 한 경기에서 공격수가 5골을 넣으면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서도 많이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롯해서 저 또한 경기를 보는 관점에서 사실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홀란드 선수 개인이라기보다는 맨체스터 시티가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1차전과 2차전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전술적인 접근,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왜 1차전에서는 1대1 무승부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2차전에서는 7대0으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1차전과 2차전에서의 차이를 언급한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see then a step forward today from the team? Did you see a team that you believe now can compete? Because we won. You know, the selection of the team, why don't play Riyad? Why don't play Phil? Why don't play Laporte? Why don't play that? You know? Now, like you win, I'm right. I lose, I'm wrong. So it's not about that. I have a lot of info that all of you, the fans including, don't have. Don't have. You have experience, I have experience than players and whatever. So 2 weeks before, we were not ready against Leipzig. What a disaster second half and whatever. Yeah, maybe we don't play the level we play, but they play at home away in the Champions is completely different. In that game, we need a slow game. We didn't have Kevin, was illness, so we can make a transition quick with Kevin, we cannot do it. The other ones, we need a more controlled game. I didn't want a transition against Leipzig because it happened. Today I can accept it. You make an incredible, we adjust something in the first game, like we struggled to contact the central defender with the fullbacks, they drop us. Today Bernardo Jack defend that pass incredible well. That's why Raum and Fredericks could not contact and drop us. And Bernardo is fucking intuitive. We play Bernardo because with the left side from Leipzig is amazing with Guardiola and Raum. He has the ability to make an incredible build-up. And Bernardo had the ability to know exactly press 3 players in 2 movements. There's no one player in the world can do that. No one. It's not the physicality. It's so intelligent.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과르디올라 감독은 1차전과 2차전에서의 차이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케빈 드브루이네라는 선수의 유무이죠. 1차전에서는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아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1차전에서는 2차전에서만큼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역습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의 템포를 계속해서 늦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라이프치히가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을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경기에서 발생했던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전의 경우에는 라이프치히는 좌우 풀백으로 오른쪽에는 헨리히스가 나왔고 왼쪽에는 할슈텐베르크가 나왔습니다. 센터백에는 1, 2차전은 모두 동일하게 왼쪽 센터백으로는 그바르디올,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으로는 오르반이 선발 출장을 했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언급을 한 것처럼 라이프치히가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냈던 상황은 바로 센터백에서 풀백으로 공이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센터백에서 풀백으로 공이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고, 풀백이 맨체스터 시티의 윙어였던 리얏 마레즈와 잭 그릴리시의 등 뒤에서 공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등 뒤에서 풀백이 공을 받았을 경우 맨체스터 시티는 해당 선수를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진영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주권, 경기에 대한 흐름이 주로 라이프치히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이 특히 많이 발생했던 것이 지난 1차전에서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도 후반전 경기력이 재앙이었다, 최악이었다, 이런 표현을 활용해서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1차전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2차전에서 변화를 준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듯이 압박을 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했던 센터백에서 풀백으로 나가는 이 패스라인, 풀백이 자신들의 윙어의 등 뒤에서 받는 패스라인,
이 상황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박 형태의 변화를 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좌우 윙어로 나왔던 잭 그릴리시와 베르나르도 실바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압박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풀백으로 향하는 패스라인을 막으면서 바깥쪽에서 센터백 쪽으로 압박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라이프치히의 센터백인 오르반과 그바르디올은 자연스럽게 풀백으로 향하는 패스라인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반강제에 의해서 반대쪽 센터백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전환을 유도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이미 예를 들어서 그릴리시가 오르반으로 하여금 오른쪽 풀백이었던 헨리로 향하는 패스라인을 막으면서 압박을 전개했을 경우 오르반에서 그바르디올 쪽으로 패스가 나가더라도 동일하게 베르나르도 또한 그바르디올에서 라움으로 나가는 패스라인을 막으면서 그바르디올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프치히는 유효한 공격을 후방에서부터 전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에 롱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에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가져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라이프치히로 하여금 경기의 주권을 가져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러한 압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압박을 잘 실행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상황 인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해당 정보, 해당 인식을 토대로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왼쪽 측면에서는 그릴리시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는 베르나르도의 이러한 압박이 적절하게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경기의 주권을 계속해서 놓지 않을 수가 있었고 경기의 주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에얼링 홀란드가 5골이라는 득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